안녕하세요. 버터플라이 대표 김진아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액세서리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기 1, 2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 온라인 판매 동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상품 등록 최적화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최적화에 맞추어서 상품 사진을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2부에서는 상품 등록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전자상거래업 온라인 판매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2019년 3월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2020년 8월에 제조업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빅파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다가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제 동기가 있어야 일이 힘들거나 지칠 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온라인 이제 경력 단절료로 있다가 지인이 이제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왜 시작을 해야 되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 일단 그냥 자고 있을 때 돈이 벌릴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육아랑 병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니지를 않아서 오랫동안 경력 단절료로 있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판매를 많이 해서 매출을 높이자 이런 목표가 아니었고 꾸준히 그냥 상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면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선택했던 온라인 판매 루트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알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G마켓이랑 11번가나 이제 다른 온라인 채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다가 나중 되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검토를 해본 결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보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기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야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이어서요.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 정도의 수수료이기도 하고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가 한 2%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다른 수수료들을 다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5.85% 정도의 수수료만 제하면 나머지는 제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11번가나 G마켓, 옥션, 쿠팡 이런 오픈마켓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예요. 많게는 다른 채널들에는 18%까지도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그 수수료가 제 이익이 네이버에서는 5% 정도의 수수료지만 다른 데에서 판매한 수수료율로 따지면 판매 이익이 그만큼 차등이 생겨서 저한테는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로도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자체에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수수료 할인을 받으시고 그 부분을 나의 이익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장점이 네이버 마케팅에 유리하다고 해놨는데, 네이버 쇼핑의 입점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쇼핑몰일 경우에 네이버에 이제 노출이 되게 하려면은 다른 수수료, 광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카페나 밴드 등 다양한 채널에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에 유리하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랑 연동하거나 밴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라 같이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판매 플랫폼의 장점은 구입한 다음에 결제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고 포인트도 적립받으면 또 다시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네이버 쇼핑으로 고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고객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이렇게 많이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판매 채널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보신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꼭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한번 같이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입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 인증만 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해요. 판매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입장을 하시고 판매자 가입을 누르시고 이제 판매자 유형에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자가 없으시도 연습 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없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가 생기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등록할 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최저가가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 최저가에 맞추어야지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네이버 고객들이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이 보여지는 리스트에 내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추어서 상품을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활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에서는 사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어서 이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내용만 확인해보고 어떤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떤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크기의 사진을 준비하고 어떤 종류의 사진을 준비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핑 검색했을 때 우리가 상품을 찾을 때 상품이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에 나한테 보여지는 그 상품들이 이런 조건에 모두 맞춰져서 최적화가 된 상품들이 저한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 최적화에 맞춰진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사진을 준비를 하고 상품 등록을 해야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적화라는 것을 먼저 알고서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에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
준비하시기 전에 이런 최적화라는 내용을 알고서는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상품 등록할 때도 수월하고 계속 이게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O 상품 등록 최적화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서 넘어갈게요. SEO 상품 등록 최적화란 상품 등록 시에 이런 랭킹들이 있어요. 상품 정보, 부가 정보, 인기도, 상품 정보, 만족도 이런 데 보시면 위에 보시면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색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검색해서 손님들이 이제 물건을 찾을 때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 리스트에 나열되어지는 순서들을 정해주고 이렇게 점수별로 정해주고 이 점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채워졌을 때 상품 노출을 우선순위로 보여주게 해주는 표 같은 거예요. 이런 안내에 맞춰서 잘 상품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도가 이제 마이너스 되어 있는 표시된 부분을 위반을 하면 이제 다른 요소하고 다른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런 마이너스 요소를 받게 되면은 랭킹에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사진만 여러 개 올려놓으면 이제 나는 상품 등록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보니까 3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명, 그리고 카테고리, 브랜드 제조사, 이제 구매 데이터, 상품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품명은 표준 상품명에 준수하여 공식적인 상품 정보를 사용하고 50자 이내로 작성하고 중복 단어가 없어야 되고 특수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고 관련 없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상품명을 작성해야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카테고리에도 플러스 3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상품과 관련이 되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카테고리 명칭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게 잘 맞춰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브랜드나 제조사명을 해당 필드에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명한 브랜드들이나 이제 제조사 같은 거를 적어 주셔야지 소비자들이 보고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고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플러스 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 데이터에도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 데이터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냐면 판매 지수 같은 구매 데이터 제공 시 상품의 랭킹 인기도에 반영되고 랭킹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입력하는 부분이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씩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 시간에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오늘 시간 배울 거라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상세 페이지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든지 추가 이미지라든지 그게 이제 플러스 3점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을 골고루 다 채워주셔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매자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매칭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검색했던 단어들과 쇼핑을 위해 찾아온 고객들을 매칭해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골고루 다 정보들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정보라든지 스팸 어뷰즈라는 것을 어기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이런 플러스 점수들을 아무리 잘 해놓으셔도 이제 우선순위에 노출해서 밀리게 됩니다. 신용정보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네이버 페이 가맹점의 경우에 신용정보가 나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용정보가 뭐냐면 배송이라든지 결제, 사후 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팸 어뷰즈라는 거는 상품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상품 정보에 포함할 경우 처리 규칙에 따라 랭킹에 이제 불이익을 주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이 우선순위에 너무 노출이 되고 싶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일단 시선을 집중시키자 이런 행동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다른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품들보다는 우선순위에 노출된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기초적인 사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품의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중요도 점수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품 등록에 필요한 사진의 종류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셉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를 보고서 사진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상품 등록하는데 이제 훨씬 수월하고 작업 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알고서는 준비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품 등록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야 돼요. 대표 이미지인데요. 그 대표 이미지 사이즈나 용량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그 판매자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상품 등록을 해 놓아도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최적화에 맞추어서 그 사진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진 사이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진 사이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부분에 제공을 해주는지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스마트 스토어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정보를 들어갈 때는 스마트 스토어의 센터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품 등록하는 데 들어가시면 이제 카테고리 상품 등록하는 데 들어가시면 상품 이미지라는 곳이 나와요. 그곳에 보면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권장 크기 1000 곱하기 1000 윈도우 대상 750에 1000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가이드에 맞추어서 상품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최적화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사진 사이즈를 모르실 경우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면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한 장이고요. 추가 이미지도 밑에 보시면 사이즈 확인하시고 최대 9개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9개까지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정 없으시면 5장이나 6장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노출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동영상에 많이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추가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 동영상이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있다면 사람들이 랜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노출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에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요즘에는 이제 편집 어플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 이제 필요한 사진들에도 사이즈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 밑에 작게 상세 설명 권장 크기 가로 86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하시고 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서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사진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고요. 가로 860이고 세로는 이제 무제한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쩔 때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를 제공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 보면 길게 되어져 있는 사진을 제공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로는 그렇게 86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냥 긴 페이지를 한 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 시 필요한 사진 영상의 사이즈를 알아보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썸네일하고 추가 이미지의 사진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000으로 정사각형 이미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에 필요한 사진은 가로 860, 길이 제한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긴 사진을 제공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영상 길이는 최대 1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낮은 화소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은 아마 이제 따로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해서 화질이 좋은 사진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이 처음에 제공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어떤 사진이 나한테 필요할지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의 컨셉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그냥 막 찍어서 막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좋은 레퍼런스 찾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진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거는 쉽게 생각하셔서 다른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어떻게 내용을 만들고 있는지, 옵션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사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감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참고 사이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링크가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이 페이지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 사이트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밑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리뷰가 많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상품 평이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눌러지지가 않아서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맨 윗부분에 보시면 커다란 사진 썸네일 하나에다가 밑에 이제 작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 사진들이 추가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사이트는 전체 샷을 제품 전체 샷을 하나 찍었고 상세 페이지 내용에 들어가면 모델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용했던 컷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 제품만 따로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사진들을 수차적으로 쭉 보시는 거예요. 다른 판매자들 잘 팔리고 있는 판매자들 사진 나열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보고 내가 필요한 사진이다 싶으면은 적어 놓거나 이제 캡처를 해놔서 이제 캡처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품에 적용을 하려고 해서 이 사진들을 다른 판매자들의 사진을 이제 참고를 합니다. 첫 번째 참고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었는데 조금 안타까운데 두 번째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참고 사이트에서는 두 번째 참고 사이트도 리뷰 수가 굉장히 많고 상품 평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대표 이미지 하나와 추가 이미지를 아까 처음 참고 사이트보다는 더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내용 구성에는 다른 여기 지금 판매하는 담수, 진주, 초커, 읍, 목걸이 말고도 다른 상품들하고 코디했던 상품들도 많고 선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 포장 이미지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점 위치라든지 그리고 상품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찍어놨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 세 번째는 여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랑 두 번째하고 다르게 정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한 상세 페이지에 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30가지 정도 들어있었는데 그런 옵션들이랑 같이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어서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판매할 상품의 사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사진의 컨셉을 정할 때 필요한 사이트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 필요한 사진을 몇 가지로 이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컨셉 컷이 있었으면 좋겠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판매량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컨셉 컷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착용을 해서 내가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잘 상상할 수 있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착용 컷,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돼서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 컷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비교해줘야 하는 사이즈 비교 사진, 이런 사진들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착용했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고 어떤 사이즈고 내 귀걸이는 어떤 크기고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에도 착용 여러 가지를 함께 코디했을 때 필요한 코디 컷 이런 사진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액세서리랑도 매칭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세하게 보여주실수록 좋고 다양하게 보여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실수록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줄은 몇 줄인지,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그다음에 실버 장식인지, 골드 장식인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액세서리를 샀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액세서리들과 조화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 훨씬 이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사진들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1mm, 3mm 이 정도도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이즈를 책정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진들도 다 확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액세서리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포장 이미지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레퍼런스를 찾다 보면 이렇게 사이즈표를 해 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표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사이즈표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은 구매로까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이 어떤 표를 만들어서 게시를 해 놓는지도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반지라든지 이런 거 사이즈 재는 방법 같은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확보해 두시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내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적어 두셨다가 아니면 캡처해 두셨다가 내 제품에 적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매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액세서리는 온라인 판매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착용해보고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장 위치라든지 오셔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위치도 안내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판매할 상품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그분들이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상품을 아무래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진으로 모두 담아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을 제가 찍을 수 없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제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공 받으시는 사진의 사이즈라든지 사진의 양이라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런 확보할 수 있는 사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사진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제품을 받아서 이제 사진을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많은 사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만 준비가 되면 상품 등록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연관 키워드라든지 내용을 잘 만들어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잘 써주시면 되고 친절하게 아무리 내용을 잘 썼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네이버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걸 함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내가 그냥 사진만 막 올렸다고 하면 여태까지 만약에 그냥 상품만 막 올리고 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판매가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서는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런 사진 준비를 하더라도 제공해주는 최저가에 맞추어서 상품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판매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부분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준비했던 요 레퍼런스를 찾는 부분을 조금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글지아님 레퍼런스 중요하죠. 네, 맞아요. 레퍼런스 중요하죠. 유유유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레퍼런스를 아무리 봐도 상품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뭐 최저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다 봤는데 어떤 사진을 잘 찍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레퍼런스를 그냥 저는 처음에 똑같이 그냥 따라했어요. 처음에 상세 페이지를 딱 들어가서부터 거기에 보여지는 사진들을 똑같이 그냥 따라해도 따라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귀걸이다.
금귀걸이다. 그러면 쇼핑으로 우선 일단 들어가서 광고 빼고 맨 위에 이제 잘 판매되어져 있는 사이트들을 다 일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품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은 포장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배송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서 어떻게 착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사진을 찾아요. 찾아서 그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한다든지 내가 있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에 상세 페이지에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로 상품평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캡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많은데 그런 어플 활용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김영현님, 최근 유행하는 액세서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름 시즌 상품이에요. 겨울에도 뭐 액세서리를 하지만 여름에 특히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는 게 옷이 이제 짧아지고 액세서리로 이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그때그때 유행이 너무 많이 바뀌고 선호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 트렌드들을 이제 초보들은 트렌드 읽을 그럴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그런 트렌드를 읽었다 해서 내가 그 상품 등록을 하면은 그 상품이 잘 팔린다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를 내가 판매를 한다 해도 그게 매출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상품들 있죠. 그런 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판매에서 매출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품 등록을 하면서 이런 상품 등록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부터 이제 찬찬히 시작하셔야 돼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패션지 같은 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유행하는 거고 내가 팔고 싶은 이런 선호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팔고 싶지만 팔고 싶지만 잘 안 팔리는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의외로 안 팔릴 것 같은데 잘 팔리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김영애님, 트렌드가 더 중요할까요? 퀄리티가 중요할까요? 액세서리 경우, 근데 요거는 뭐라 그럴까? 되게 호불호가 강해요.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이라든지 이제 소재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데, 온라인 판매에서는 중요한 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은귀걸이 이런 거를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은귀걸이를 일단 검색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더 선호를 하는지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먼저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상품 등록의 조건들을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해놔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준비해 보려는 거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참 되게 힘든 부분인 게 제가 아무리 고급지고 비싼 액세서리고 너무 정성스럽게 만든 액세서리여도 사진에 다 담아내지 않으면은 그게 판매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퀄리티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분위기를 어떻게 내는지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고 사진도 보면 볼수록 이제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이제 가늠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창에다가 더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대부분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냐면 카메라도 없고 포토샵도 못하는데 뭐 상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똥손이어서 이제 뭐 사진도 못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진은 아무래도 구매자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라도 해보면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포토샵을 못해서 못하신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진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요즘에는 편집 어플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이제 퀄리티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진이 꼭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착용한 사진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싸고 처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초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추천드리면요. 모델도 이제 모델 나름대로의 그 레벨이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일반적인 제일 저렴한 모델들을 구해서 사용을 했고요. 사용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모델 컷을 확보를 했고요. 모델이 아무리 비싼 모델도 많지만 제일 저렴하게 했던 거는 저는 1시간에 5만 원 정도로 해서 촬영을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렌탈 스튜디오 1시간, 뭐 모델 1시간 이렇게 하면 한 7만 원 정도로 이제 모델 컷을 얻을 수 있는 비용 제일 저렴한 정도로 이제 모델 컷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없으시면 저희는 마무리하고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